어느 나라든 젊은 친구들이 가끔은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일본의 일부 젊은이들은 한국에 대해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 온라인 게시물들을 보면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붙으면 논의할 필요도 없이 자위대가 승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종종 보입니다. 이들은 한국이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며 자위대가 한국군을 너무 빠르게 경멸시켜 미군이 개입할 틈도 없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한국군이 매우 약하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한국군이라는 말이 전쟁을 잘 못하는 약골 군대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K-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들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잘 난다고 조롱하며 일본의 무기들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함부로 구입할 수 없는 귀한 무기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전쟁을 벌인다면 자위대가 한국군을 순식간에 전멸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내에서 오랫동안 퍼져온 일종의 오만과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미국의 군사보호 아래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그 결과 군사력에 대한 자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세대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1954년에 창설된 이후로 주로 방어 목적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일본 헌법 제9조에 따라 자위대는 해외에서의 공격적인 군사 작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제한된 역할을 하도록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젊은이들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간과하고 일본의 군사력이 아시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자위대가 첨단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군이 이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은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군은 전쟁과 분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군사 조직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이후로 꾸준히 군사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첨단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적인 방산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의 K-전차와 K9 자주포는 그 대표적인 예로 이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인도, 폴란드, 핀란드 등에서 대규모로 도입되었으며 한국의 방산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전투기로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첫 국산 전투기 프로젝트로 그 성공은 한국의 기술적 자립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은 단순히 보유한 무기의 수나 기술력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국제적 동맹, 지리적 위치, 병력의 훈련 수준, 전술적 운용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전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전투에서의 실전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군사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실전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주로 방어 목적의 훈련과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은 첨단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투에서의 운용 능력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산업은 국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여러 나라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었고 KF-21 전투기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였으며 한국은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무기 수출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무기를 자국 내에서 사용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산 산업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는 한국과 비교해도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 내에서 한국의 방산 성공에 대한 불만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언론 보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 두 나라의 군사 전략, 무기 체계, 국제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국산 무기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성공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성능과 신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게 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반면 일본은 군사력에서 방어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평화헌법에 따른 제한적인 군사 역할에서 기인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첨단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적 분쟁 상황에서의 실제 전투 능력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비교는 단순한 무기의 성능만이 아니라 두 나라의 군사 전략, 국제적 동맹, 실제 전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은 앞으로도 각각의 군사 전략과 국제적 위치에 따라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방산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국제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성능, 가격, 신뢰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른 제한적인 군사 역할을 유지하면서 방어 중심의 군사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은 국제적 분쟁 상황에서의 공격적인 역할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일본의 군사력 발전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비교는 단순한 숫자나 무기 성능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두 나라의 역사적 배경, 군사 전략, 국제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실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그 기술력과 군사력은 더 이상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습니다. 일본은 방어 중심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는 각각의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비교는 단순한 군사 기술의 경쟁을 넘어서 국제적 동맹과 전략적 위치에 따른 복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방산 산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한국의 미래 군사력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른 제한적인 군사 역할을 지속하면서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군사력에 대한 착각과 현실. 한국에는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이전 세대의 아저씨들은 일본을 절대로 곱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모든 것을 아직도 똑똑히 머리와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에 이제 세월이 흘러 아무도 굳이 그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 말로 하지 않지만 다들 가슴 깊은 곳에 뭔가 뜨거운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든 운명의 기회가 온다면 그 백년 묵은 한과 분노를 기꺼이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는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의 육군은 매우 강하고 일본은 해군이 강합니다. 제정신이라면 절대로 한국 땅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상륙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전쟁은 영원히 승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절대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미사일들의 사거리 제한을 모두 풀어주셨고 그 결과
우리 군의 수많은 미사일들이 이제는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는 우리나라 미사일 패밀리의 맏형인 탄두 9톤짜리 괴물 미사일 현무호의 사거리입니다. 물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지만 이 미사일은 일본은 물론 미국의 끄트머리인 알래스카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상상조차 할 생각이 없습니다. 즉, 이 상황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일본을 지켜주고 있던 가장 완벽하고 견고했던 투명 보호막을 갑자기 확 걷어차 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왜 그토록 트럼프를 싫어했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아주 짧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올해 추석 선물 특집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산삼액 건강식품이자 매 명절 때마다 압도적 베스트셀러인 103보감의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주문해 주시는 바람에 현재 빠르게 재고가 소진 중입니다. 올해 추석도 역시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한 선물용으로는 고급스러운 녹색 포장의 103보감이 압도적으로 최고 인기입니다.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확인이나 주문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이후 사실상 한국과 일본 사이의 힘의 균형은 이미 깨졌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약골이라고 비웃었던 우리나라 군인들, 특히 예비군과 중년 배불뚝 전사들이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싸우기 힘든 존재들인지 체감하며 그들의 영혼이 떨릴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절대로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우리의 현재 군사력과 경제력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까지 추가되어 우리 한민족의 모든 잠재력이 깨어나는 그 통일한국의 진정한 힘과 파괴력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저를 구독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